6월 29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왕중왕전 여파로 인해서 전일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라운드, 7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세 자리 배당으로 상당히 좀 당혹감을 줬습니다. 8라운드 때는 또 한타키가 손재를 넘어섰는데 김원정이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또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1라운드 직전 스타 경륜 결승전에서 원준호 결승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전일 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준철하고 유진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좀 이변으로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준결승전이 펼쳐졌었던 11, 12라운드를 거쳐서 12경주는 왕중왕전 결승전으로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직전 5월 말에 했었던 스타 경륜에서 동반 입상했었던 임지연하고 윤영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두 선수가 협공을 통한 동반 입상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임지연의 28기 동기생 4번 김준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 경주도 상당히 좀 어렵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맞대결도 있고 또 같은 라인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경주가 더 어렵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태환, 김민배, 이차연, 정현수, 김광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태환, 김민배, 이차연, 정현수, 김광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역시 선발급 1조와 동일하게 2조도 우수급 강자들이 총출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속이 특성급 선수들과 버금가는 시속, 빠른 시속이 지종훈련 때 나왔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1로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만 놓고 본다면 유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만큼 유팀이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쉽게 짜진 편성은 아닙니다. 김주석하고 정영교가 가평팀 선수들이죠. 여기에 박건희, 김태한, 최병일은 또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팀이 결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득점은 높아요. 하지만 면면히 살펴보면 이 팀과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이 동일하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이 과연 인정받아서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의 파트너가 정용교입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정경교까지 챙겨 나갈 정도로 여유 있는 시속은 아닙니다. 자칫 정경교 챙겨 주려 가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전일 김주석하고 박건희가 전략적인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 김주석과 박건희가 나름 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주석이 금일만큼 또 박건희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건희가 힘을 쓰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김주석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간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전 김주석하고 박건희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뜸보다는 김원정의 직선 취입을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김주석과 김원정의 동반 입장,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김주석과 박건희의 동반 입장 쪽에, 김주석과 김원정과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경상권이 뭉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건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건희가 김태한 활에 나가거나 박건희의 뒷자리를 최병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경상권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석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주석과 박건희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함께 생각하는 직선 취임만 놓고 본다면 김원정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김주석, 박건희, 김원정을 묶어 나가신 전략을 기본에 두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하고 정경규가 가평팀이긴 합니다만 양양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김주석과 정경규가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원정까지 삼복승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이웃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웃팀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은 복승 중심으로 해도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 상황 봐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류재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3주 전 류재민 저치기 나서면서 결승전까지 완승을 거뒀어요. 하지만 연이틀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류재민에게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박준성이 때려주고 류재민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찬하고 김동훈이 쫓아 나서는 결조가 가능하죠. 박준성 상대로 류재민이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그래도 직전 회차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류지열은 SS방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죠. 친동생 류지열은 SS방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류재민도 확실하게 이전과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이틀 죽었던 류재민,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저치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깨비 같은 류재민 한번 믿고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류재민이 가면 이찬과 협공 가능성을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찬도 직선 취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류재민의 뒷자리를 김동훈이 막혀 나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86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류재민이 김동훈을 챙겨 나가는, 김동훈이 류재민을 믿고 경주팔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류재민과 김동훈의 동반 입장, 류재민하고 이찬의 동반 입장,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찬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죽었던 류재민 또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승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차현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동훈과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차현이 김포팀 선배 어미태 챙겨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완승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차현하고 김동훈입니다. 이차현하고 어미태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류재민 연이틀처럼 경주 펼쳐 나간다면 또 빠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이찬하고 김동원, 이찬하고 어미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류재민이 가면 이찬, 류재민이 가면 김동훈과 협공 가능성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불안한 류재민입니다. 가급적이면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원준호가 전일 좀 안일한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일한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준천을 쫓아 나서야 되는데 마크를 빼앗겼습니다. 힘을 써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갔어요. 결국 원준호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5월달에 있었던 스타경륜 대상경주 때는 원준호가 당당히 결승전에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차도 상당히 좀 결승전은 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원준호, 하지만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손재효 선에 활약이 나가면서 배민구, 김동관을 뒤다 붙이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유경원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공민우하고 김준일이 먼저 내선을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효가 넘어서야 되는데 공민우하고 김준일에게 타이핑 빼앗기면 원준호가 전일처럼
이번처럼 무기력한 경주 5패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 정신 차려야죠. 원준호 입장에서는 손재호 선에 적극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너무나 좀 서둘러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재호,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원준호가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손재호를 뒤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원준호하고 손재호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손재호가 때렸을 때는 원준호가 몰고 가죠. 원준호의 뒷자리는 김동관이나 배민구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민구가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최근 경준 감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원준호의 뒤는 배민구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원준호하고 배민구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가 전일은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너무나 세게 나갔습니다. 완급 조절에 실패했었죠.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완급 조절해 나가는, 원준호가 챙겨 나갈 수도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배민구 마크되면 딱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전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원준호죠. 금일도 고민우가 힘을 씁니다. 김준일이 몰고 가요. 유경원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직전 회차도 1호 경주 때 김민철의 선행을 김준일이 몰고 와서 직선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공민호 힘을 쓰는 김준일을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옵니다. 김준일하고 공민우죠. 김준일하고 유경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원준호가 시속감 면에서 월등합니다. 손재호 배민구 안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 손재호 활용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컵 9라운드 이번 편서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김태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건희 나서게 된다면 한타키에게 잡힐 수도 있고 전용규 달고 쐈을 때 한타키가 오히려 차결에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의 또 변수가 있습니다. 정현수하고 이승철, 박윤하죠. 정현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김태호가 힘을 쓰고 한타키가 힘을 쓰게 된다면 정현수 넘어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현수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승철이 막혀 나가거나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박윤하가 정현수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서 노저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서야지 난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태호, 전일도 한타키 손재호 막게 되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현수, 특성급 선수입니다. 특선에서 강급됐었던 정현수, 씩씩하게 힘을 쓰게 된다면 이승철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정현수가 박윤아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깜짝 선전 펼쳐 나갔었던 박윤아, 몸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현수하고 이승철입니다. 정현수하고 박윤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야 그래도 김태호가 아무래도 전영기와 협공보다는 한타키와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태호가 힘을 쓰고 한타키가 오미권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영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전영규, 한타키가 좀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김태호가 경주 프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성적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두 선수 복승을 함께 생각해 둬야 돼요. 반대로 타게 된다면 한타키도 추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기본적인 전략은 김태호하고 한타키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한타키가 때리게 된다면 김태호 뒷자리는 전용기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용기가 낙차 이후 또 3월달에 낙차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전용기가 힘을 쓰는 경주가 아니라 마크에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아무래도 착순과 진입도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 김태호하고 전용기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하고 한타키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호하고 전용기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정현수 중심을 한번 공격적인 승부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김태호하고 한타키
완벽히 전용기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만 노조 선수들에 의한 협공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어중간한 편성이죠.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김정우가 시속감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선발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큰 경주 경험이 없는 김정우, 김민균 챙겨 나가게 된다면 김광근과도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일단 김민배가 지정 올 때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김정우가 몰고 가고 김민균의 김광근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시속보다는 지그시 울리는 시속이 강합니다. 여기서 노려봐야 될 게 김강호가 먼저 내선 잡아요. 김민철이 몰고 갑니다. 윤여범이 흥미껏 막혀 나가면서 내려앉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민배가 타점 잡지 못하죠. 김정우도 타점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 있는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하게 된다면 김민규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김민철이 마크되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리기보다는 김광호를 활에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활에 나가게 된다면 윤여범과 완벽한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호도 내선 잡았을 때는 11초 때 중초반 시속이 나옵니다. 김민철이 살짝 잡아나가는 백전노정입니다.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김민철 따라올 만한 선수는 없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민철하고 윤여범이죠. 김민철하고 김광호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3복승까지 함께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배가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김정우가 넘어서면서 김민균 불러들이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균도 직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광훈이 버텨내고 김정우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가 가면 김민균, 김광근과 협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김민철하고 윤여범이죠. 김민철하고 김광호 먼저 배당 공략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도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는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은 비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성록이 팀 선배 김민준과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신동현하고 김민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명의 선수가 좀 치열하게 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록이 김민준까지 챙겨 나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시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준이 앞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이성록이 몰고 가고 신동현과 김민호가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만 최근 경주관만 놓고 본다면 신동현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전 신동현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장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뒤집힐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장 쪽에 신동현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성록이 때리면 신동현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동현과 이성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하고 김민호 쪽에 그래도 노련한 두 선수가 경주 운영 능력 큰 경주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신동현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전일 이성록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성록이 김민준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수성팀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김민준이 최근 고전 며칠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는 시속감 괜찮아요. 이성록이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성록의 뒷자리를 김민호가 빼앗게 된다면 이성록하고 김민호가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차피 이번 편성
점에서 뭐 이성록이 강축도 아니고 김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엽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이 3명의 선수가 좀 양분될 수밖에 없는 편성인 만큼 이번 편성 이성록과 김민준, 이성록과 김민호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기는 세 선수를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하고 김민준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이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김민준이 이성록을 쫓아 나서는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성록과 김민준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라운드 직전 5월 말에 있었던 스타 경륜 대상 경주에서 임재현하고 윤영구가 동반 입상했습니다. 두 선수만 이번 회차 다시금 동반 입상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재현의 연대가 김준철하고 현지훈이 있습니다. 특히 김준철의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임재현은 철저하게 김준철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렇게 된다면 윤영구하고 최동현이 따라 나서는 견주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준철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따라서 윤영구가 저측이 나서거나 막혀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부상 후 회복하면서 김준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는 만큼 김준철이 긁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유진하고 만민준이 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재현이 김준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28기 동기생들 3위하고 8위를 기록했었던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하고 김준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직전 스타 경륜 때 우승과 준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윤영구 다시금 호미 공략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저측이 나서려다가 넘어서지 못했었던 윤영구, 임재현의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임재현과 김준철입니다. 임재현과 윤영구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었던 윤영구라는 점에서 윤영구 쪽으로 좀 더 배당이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김준철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재현도 직전 금요 경주 때 몸싸움이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도 이번 편성 김준철을 임재현이 활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윤영구가 충분히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동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영구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유지훈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전일도 끊어먹기 나서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었던 유진입니다. 김준철을 받았었던 유진이라는 점에서 윤영구 뒷자리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윤영구하고 유지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이 고전하면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기량은 임재현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철, 임재현이 넘어서게 된다면 윤영구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준철 상대로 임재현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동현까지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일도 세 자리 배당이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세 자리 배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급적이면 좀 가볍게 접근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